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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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봅니다. 자, 오늘 주제, 국민 심판받은 대통령의 운명. 1960년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 두 분을 비교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하야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의 국면에 직면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두 분을 비교했는데 1960년에는 이제 그 4.19 우리가 잘 아는 예. 그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했고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최순실 게이트로 예. 인한 촛불 민심 190만 명까지 100만이 나왔다는, 훨씬 예. 넘는 그런 촛불 민심에 의해서 이제 하야를 할 그런 상황에 처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혐의는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시에 3.15 부정선거가 예.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최순실 게이트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1960년 저 상황과 2016년 그 박근혜 대통령의 처한 상황이 예. 상당히 유사하다 하는 점에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자, 이승만 전 대통령 하야 성명을 발표할 당시의 발언 직접 들어봅니다. 우리 애국 애적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만일 국민이 원하면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할 것이다. 자,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할 것이다. 전제가 있었네요. 아니, 국민들이 원했죠. 예. 국민들이 원했으니까 바로 저 성명 발표하고 바로 이화장으로 나오셨어요. 바로요? 예, 바로 나오셨고 그 네. 다음 날 사퇴서를 갖다 국회로 보냈습니다. 예, 국회에서 바로 접수해서 4월 27일자로 예. 사실 사임이 완성된 겁니다. 오호. 이게 4월 26일인데요, 전날. 이게 4.19 이후에 결정적으로 4.19 이후에 흐름을 바꿔놓았던 사건이 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가 4월 25일 서울대 교수 등 교수들이 그야말로 제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대통령 하야라고 크게 프래카드를 들고 대학 교수들이,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이 예. 시위를 합니다. 어허. 그다음에 4월 26일에는 그 당시 출동해서 계엄군으로 와 있던 그 계엄군이 있어요. 계엄군들이 그야말로 시민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부동자세로 시민들에게 일체 동조해 버려요. 동조하는 가운데 그 당시 이제 서울지구 계엄사령관이 조재미 장군이라고 있어요. 예, 예. 조재미 장군의 소개로 송효찬 계엄사령관이 시민대표 5명을 이승만 대통령에 면담케 합니다. 하하. 경무대에서. 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 상황이 그렇게 됐단 말이오. 제대로 상황을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 정무대 안에서만 네. 계시면서 85세, 요즘 85세는 굉장히 정정하신 분들이 네. 많습니다만 지금부터 50년 전에 85세, 50년 전이 뭐예요? 56년 전이네요. 그렇죠, 예. 56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 85세는 고령 중에 고령. 요즘 목소리만 들어봐도 굉장히 예. 요즘 개념으로 거의 100세예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상황 파악들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송효창은 당시 계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입니다만 예. 계엄사령관의 시민대표 5명을 갖다가 소개하고 또 그 무렵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서 네. 메카나기 대사라고 있어요. 메카나기 예. 대사가 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은 이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이런 어떤 유언무언의 뭐랄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예. 그러니까 군 등 돌렸죠. 그다음에 미국 등 돌렸죠. 예. 거기다 시민사회단체까지 일반 시민들까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니까 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한다면 하고 원한다면이랬죠. 예. 그거는 큰 조건이 아니었어요. 실제 물러가겠다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물러간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근데 그거 갖고 흔히 약간 뭐 오게티로 트집 잡는 사람은 국민들이 안 원했으면 국민들이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국민들이 바로 이화장으로 저기 짐 바로 싸가지고 이화장으로 가셨다면서요. 나오셨고, 그리고 나오신 지 한 달, 한 이틀 만인 5월 29일 하와이로 망명 떠나셨고 예. 65년에 돌아가셔서 그다음에
들어오시게 되는 예. 거고. 그래서 네. 한 가지 아까 우리 최 편장이 하야하신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한 분이고 두 번째 사실은 직선제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예. 내각제 하에서 윤보선 대통령도 중도에서 사임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았는 최규하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예. 최규하 대통령도 5.18 이후에 당시 신군부에 밀려서 사실 사임을 발표했으니까 굳이 하야로 따지자면 네 번째 대통령이 되는 근데 거겠죠. 이제 예. 그 두 번의 경우에는 뭐 거의 정변에 가까운 사태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것이고 예. 이승만 대통령 5월 29일 날 사실은 그게 공개적인 망명이 아니었거든요. 네. 예. 비밀리에 한 거예요, 비밀리에. 근데 그때 모든 신문이 몰랐잖아요. 한 신문이 특종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한 신문에서 그게 지금 장면에 나옵니다. 월간조선에서 예. 만든 그 현대사 그 장면에 보면 예. 그 장면이 나와요. 5월 29일 날 김포공항. 그때는 김포공항을 통해서 갔으니까. 외국을 예. 갈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예. 그래갖고 이제 대만 전세기가 와서 김포공항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 부부가 가고 예. 그다음에 허정 이제 내각 수반. 예. 그다음에 그 당시 외무장관이었죠. 네. 외무장관이 배웅을 해요. 아마 그게 어디 네. 사진에 있을 겁니다. 그 어허. 사진에 배웅을 하는데 거기에 기자가 딱 한 명이 있었어요. 그 기자가 네. 딱 가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국민들한테 하실 말씀이 없느냐 예. 이렇게 물으니까 그 말을 보면 네. 사실 그게 무슨 카메라 동영상이 없어서 그런데 거기서도 유머를 잃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요? 그 상황에서. 뭐라 그러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 그런데 얘기를 하면 내 생각이 혹시 달라질지 몰라. 이렇게 달라질지 몰라. 그러니까 나 그대로 놔둬. 이대로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니까 예. 프란체스카 여사는 그 뭐 하실 말씀 있냐 그러니까 nothing 영어로 얘기해. nothing. 그러면서 I love Korea 딱 이러고서 떠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네. 그 기자가 딱 와서 호해를 이거 저 신문 용지로 4장짜리 호해를 만들어서 특종 보도를 아니, 그 상황을 보고 4장짜리를 어떻게 장. 만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것까지 뭐 다 해서 호해를 만든 거예요. 호해 네. 신문이 아니고. 예, 예. 그래서 그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 예. 만회하기도 힘든 그 특종 기사였다. 이런 장면이 딱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자 출신이라 그걸 이때 정말 한번 이런 거 낙종하면 예. 평생 그게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기억이 나고 그런 거 보면 왜냐면 지금도 박근혜 네. 대통령에 대해서 그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예. 네. 하야 후 망명 같은 걸 제시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과연 이승만 대통령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게 가능할 것인가? 예,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금 그런 네. 얘기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는 예, 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예. 건데 지금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 본인의 책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어요. 그 책임이 이기붕 부통령. 그렇지 이기붕 부통령 출마자 예. 후보한테 대부분 책임이 있다. 거기에 또 그 부인인 박마래 여사한테 책임이 있다고 대부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엔 하야 후 망명을 물론 비밀리에 추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이 없었고 예. 별로. 네. 그다음에 뭐 구속해라 뭐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예.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설령 하야를 해서 뭐 망명을 혹시 추진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예. 똑같은 상황은 아마도 벌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 대통령은 확실한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국회가 합의를 하면 그때 퇴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야당에서는 단순히 탄핵 피하려는 꼼수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보면은 야당에서는 그래서 즉각 거부했죠. 오늘 네. 어제도 그랬고 예. 오늘도 보니까 일단 하야 그리고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아니 일단은 12월 9일 날 탄핵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예. 예. 여기 탄핵 시켜놓은 탄핵 소추를 의결하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예. 그 다음에 보면 탄핵 소추 한마디로 재판입니다. 예.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한 파면 절차예요. 예. 파면을 위한 재판인데 그 이후에도 하야를 추진은 늦지 않다. 얘기하는데 저는 우상호 대표에 꼭 이걸 하나 여쭙고 싶어요. 예. 어떤 거요? 12월 9일에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 어떡하죠? 허허, 예. 상정을 하고 있지 않대요. 그런 생각은. 아니 근데 그런 걸 상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허.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상정을 하셔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12월 9일 날 그러니까 예.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금요일이죠. 탄핵 소추안
자 표결에 붙였는데 어머머 199표가 나왔어. 한 표가 모자라. 예. 부결이 됐어. 예. 그럼 그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애시당초 제가 처음에 한 4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질서 있는 하야, 예. 질서 있는 사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보면 피의자를 입건하는 상황. 네. 예. 일반 최순실과 공범관계로 검찰이 그동안 의혹을 혐의로 확정지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혐의로 확정지은 상태에서 이제는 특검 불가피한 상태 여기까지 왔으면은 사실은 보면은 탄핵에는 별로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뒤늦게나마 전직 국회의장 등 네. 이분들이 나서갖고 자 질서 있는 하야, 질서 있는 퇴진 요구하면 일단 이 부분에서 야당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여기서 좋다. 12월 9일 날 자 탄핵 소추안 의결 붙였는데 표결 부결되었다. 그러면 그 모든 잘못이 그래 새누리당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부결된 거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혼란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8일 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국회에 한번 찾아와서 일단 한번 뵙기를 한번 들었고 예.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저도 보면 여러 가지 복선들은 깔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니, 대통령들은 무조건 항복하겠습니까? 네. 무조건 항복보다는 그래도 뭔가 자기도 보면 역사에 추한 이름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 방어권. 우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어떻게 보면 그런 피의자를 할지라도 최선의 방어권을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국선 변호인을 대주고 그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방어권을 행사케 하는 것이 이 법치주의 법률주의의 대원칙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몽땅 너 다 뒤집어 쓰고 가라라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밀어붙인다고 그게 될 일이냐. 만약에 진짜로 예. 아까도 굉장히 최병욱 편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니까 그 당시 4월 26일 날 4월 27일 날 이화장으로 나와서 예. 5월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5월 29일 날 하와이로 망명하기까지 한 달 이틀 동안 네. 예. 그때 보니까 이화장에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손을 흔들고 환호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물러나라고 저기 아니. 경무대 앞에 가가지고 막 그러던 국민들이 근데 그 민중들 그 당시 국민들 네. 생각에는 노세한 대통령을 옆에서 이기붕, 박마리아, 예. 거기다가 뭐 최인규, 예. 곽영주 이렇게 보면 자유당의 고위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야말로 인해 장막을 치면서 예. 결국 대통령을 바보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민심이 흘러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예. 왜 5월 29일 날 급작스럽게 이승만 대통령 갔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떠날 때까지 자기가 그것이 영원히 떠나는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영원히 떠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집에서 키우고 있던 멍멍이, 네. 멍멍이도 보면 그 관리인한테 진짜 잠깐 다녀올 테니까 잠 좀 돌보고 있어. 왜냐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일단 권력의 일정 무정부 상태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개헌이 있죠. 그다음에 보면 내각제 개헌이 있는 예. 상태에서 민주당도 구파 신파 슬슬 이제 막 부닥치기 시작합니다. 사회는 들끓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당시 집권 세력에서 망명을 시킨 거예요. 아 자, 본인이 자의로 그런 게 이거 아니라 이럴 때 좋은 말 있죠. 자의반 타의반입니다. 아하, 근데 예. 제가 다시 일로 돌아와서 예. 예를 들어서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어느 정도 예. 조금 보면 이 흥분이 가라앉고 이 분노가 가라앉고 나서 그래 박근혜 문적 잘못했다. 예. 예. 근데 최순실과 그 옆에 있던 사람은 뭐 했나? 예. 그다음에 그동안 검찰은 뭐 했나? 사전에 예. 주시죠. 그동안 국정을 감시해도 국회는 뭐 했나? 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번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되게 간단치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정말 우리 이런 대한민국이랑 우리 큰 배가 정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렇죠. 여야 지도권도 예. 여야 지도부도 보면 좀 그야말로 슬기를 발휘할 때지 예. 그야말로 자 너 무조건 백기를 갖다 일수하고 무조건 머리 조아리고 네가 스스로 목을 내밀어 그거엔 대안이 없어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자, 예. 뭐 특검 얘기해서 뭐 특검 받겠다고 그러니까 또 뭐 다른 조건 내세요. 맞아요. 예. 그다음에 국회에서 총리 추천해라. 그러니까 또 야당이 그거 걷어차고 그렇죠. 또 뭐 다른 얘기했죠. 예. 그러고 자 지금 와서 그러면 내가 하야할 테니까 예. 그 일정을 정해줘라. 그러면 그 일정에 따라서 하야하겠다니까 그것도 그것도 싫다고 문재인 전 그래요.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먼저 제안했다는 아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근데 그것도 또 싫다고 예, 해요. 예.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하. 그러면 특검은 아니죠. 탄핵은 과연 만능이냐 하는 걸 좀 예. 생각하게 돼요.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12월 9일 날 탄핵 안 되면 이제 그게 플랜 A라고 쳐요. 네. 예. 그럼 플랜 B는 뭐예요? 탄핵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 그
야당에서는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뭐라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12월 9일 날 탄핵이 통과된다고 치자고요. 네. 예. 그래도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그 헌법재판소가 6개월까지 뭐 하도록 돼 심리를 있지만 할 수 있죠. 그 심리가 6개월이라는 게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6개월 넘겨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예.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만약 6개월 넘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아하.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대통령이 공을 넘겼잖아요. 물론 예. 그 공이 국회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공인 건 틀림없어요. 그렇죠. 일종의 예, 뜨거운 예. 감자죠. 네. 그러니까 이 뜨거운 감자를 뭐 식혀서 먹든 뭐 잘라서 먹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예. 야당에서는 그걸 플랜 B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설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예.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가서 물론 지금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한참 그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고조됐을 때는 네. 통과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돼 보이지만 예.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6개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허.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갑자기 또 박근혜 대통령이 기사 회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만화 같은 일이. 그러니까 그런 만화 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항상 정치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그게 또 그 부지하세월로 계속 끌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플랜 B 딱 좋잖아요. 저 탄핵이 영 여의치 않다 저게 헌법재판소에서. 예. 그러면 여기서 그 전에 정치 일정을 합의하면 돼요.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960년에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서를 그날 바로 다음 날 처리하듯이 예. 자 여기서도 대통령의 그 얘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야당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예. 그렇다고 여당도 또 뭐 준비할 시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여당 후보 없이 치를 수는 없잖아요. 예. 준비할 시간이 있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 내년 예를 들어서 한 3월 말쯤에 예. 대통령 하야하는 거로 하고 그럼 5월 말쯤에 대선을 치르자 조기 예. 대선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시하면 대통령이 안 받을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안 받아버리면 그야말로 정말 아니 그거 안 받으면 이제 엄청난- 그거 안 받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예. 그 탄핵 결정이 내년 12월까지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예. 야당이 대통령이 제안하는 걸 무조건 걷어차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예. 좀 생각을 해서 아 이건 플랜 A고 요건 플랜 B다 그러면 예. 요거는 요거대로 추진을 하고 이거는 요거대로 추진해서 빨리 오는 순서대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야당이 너무 좀 계획이 없다. 아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거를 무조건 반대로만 가면 국민이 그걸 찬성하는 거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예. 저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자,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4년 전 발언이 또 지금 다시 회자가 되는데요. 해프닝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들어봅니다.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에는 단순한 말실수였는데 지금 보니까 의미심장하네요. 아니 예. 그래 다행히 저때 저는 15년 동안 했던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한다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어. 대통령 후보직 사퇴는 그건 당장 그 이런 법률적으로 예. 진짜 실효성가 있잖아. 근데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직을 사퇴한다 그러니까 아, 네. 저분 머릿속에 대통령직에 대한 염원이 컸던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그 대목 아까 조금 전에 최병 편집장님 말씀 예.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예. 예를 들어 12월 9일 날 탄핵이 가결됐죠. 뭐 한 예. 220석을 가결됐다 치죠. 예. 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국회도 뭐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회는 가만히 있나요? 자, 국민들은 사자와 같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보면 트루만 전 대통령을 만나 뵙고 예. 그 인용하는 자주 인용하잖아요. 국민들은 사자와 같아서 그야말로 집권자인 사육사가 뭘 좀 잘할 때는 있다가 잘못하면 사육사를 언제든지 물 수 있다라는 예. 트루만 미 대통령의 미 33대 대통령의 말을 자주 인용하시곤 한다고요. 자, 12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저 관저에 유폐됩니다. 그때는 유폐.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으니까요. 유폐예요 사실상. 본관에 못 내려와요. 아, 그래요? 못 내려. 63일 동안 노무현 대통령 본관에 내려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관저에만 관저에만 계셨고 예. 그다음에 주말에 한 번씩 보면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예. 아유 대통령님 등산이나 하시죠. 그래서 북악산 뒤에 등산하는 게 이 다였습니다. 아. 사실상 유폐가 되는 거예요. 예. 유폐되고 그다음에 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갖다가 탄핵 심판은 그야말로 헌재에서 그야말로 저 국회 법사위원장하고 이쪽에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사가 법리 논쟁을 벌이는 법리 거죠. 논쟁 예. 벌이고 그다음에 뭐 한
한 2주에 한 번씩 나오면 우리가 보도하고 그게 다예요. 예. 그러면 자 그야말로 성난 사자와 같은 이 민심들, 국민들의 민심은 자 대통령을 갖다 일단 물었어요. 예. 그래서 꺾었어요. 예. 그다음에 어딜 물까요? 그다음에 이제 다 물었으니까 자 우리 쉬자 그러고 사자같이 고라니같이 화난 민심들이 그다음부터 뒷짐질 가만히 있을까요? 어허. 그다음에 반드시 국회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국회 정치권으로 가게 돼 있고 정치권으로 가게 돼 있으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자 우리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예. 이명박, 박근혜 6분 대통령이 예외 없이 임기 말에 이렇게 보면 비참한 상황 또 네. 임기가 예. 끝나고 나서는 또 보면 아주 검찰에 불려나오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면은 예. 이것이 꼭 운전자의 잘못이냐 사람의 잘못이기도 하지만은 어디 뭔가 구조적 결함이 있는 이 자동차의 잘못 아니겠는가? 예. 개헌 얘기, 시스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렇다면은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플랜 A밖에 없다. 이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예. 없다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상상력이 빈곤한 까닭이다. 또 그리고 아하. 저는 지난주에 박지원 의원이 그 당시 우리 엄선수하고 통화했잖아요. 예. 마침 이 자리에 있으면서 박지원 의원이 정말 탁월한 안목이 있는 분이다. 그때 예. 이야기의 요지는 뭐였냐겠지만 예. 금요일인지 목요일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예. 않습니다만은 문재인 전 대표가 말로만 탄핵을 주장하면서 실제 예. 탄핵이 부결되기를 네. 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예. 기억나시죠? 예. 이게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9일 날 탄핵이 부결되었을 때 이것을 자칫 대혼란을 통해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무정부적 상태에서 그냥 박근혜 대통령 물러니거니와 다음에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체를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그냥 그야말로 흔한 얘기로 예. 시민의 힘으로 그냥 60일 헌법상 절차가 아닌 그런 시민의 힘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즉 과도 정부로 가서 선거를 치르려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이 박지원 의원이신 것 같아요.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늘도 보니까 야3당 대표분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자르고 이른바 걷어 차버렸는데 예. 이건 능사 아니다. 또 마침 보니까 야3당 대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원내 대표들 간에는 뭔가 조금 타협의 여지를 갖고 협상의 어떤 묘미를 살려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박 전 들어요. 비대위원장이 사실 그 가능성을 남겨뒀어요. 맞죠? 예. 당 대표시면서도 원내대표를 같이 두 가지 하고 겸하고 있는,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걸요? 대표를 비롯한 추미애 대표, 그러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탄핵을 예를 들어서 12월 9일 날 했다 쳐요. 예. 이 탄핵이라는 건 뭐냐면 친박만 빼고 새누리당 내의 친박만 빼고 나머지 제 세력이 연합해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이 그렇죠. 탄핵은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돼서 이제 탄핵이 통과가 됐어요. 그럼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되고 정부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해서 이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이른바 지금보다 훨씬 안정을 찾을 거예요. 황교안 총리 대행이 최소한도 관리는 제대로 할 테니까. 예. 그럼 안정을 찾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관심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개헌 국면으로 넘어가요. 예. 그러면 탄핵 국면에서는 친박만 외딴섬이 됐었죠. 예. 개헌 국면으로 넘어가면 친문이 외딴섬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무슨 얘기예요? 친문만 빼고 다른 제 세력들은 이거 자동차가 계속 고장이 나서 못 가니까 네.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를 한번 손봐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생각으로 전부 자동차로 눈길이 가면 예. 여기 운전자인 친문 혼자만 아니야 이거는 운전자 잘못이지 이게 왜 자동차 잘못이 아무리 떠들고 있어봤자 예. 나머지 세력들이 이미 개헌 국면으로 해서 개헌에 신경을 쓴다고요. 그렇게 되면 친문은 잘못하면 외톨이가 돼요. 세력으로. 예. 그러면 만약에 친문이 여기서 떨어져 있다면 이 제세력이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예. 이분들이 어떤 접착제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바로 개헌이거든. 예. 개헌을 통해서 이 제세력들이 반문구도로 뭉칠 때 이 선거는 해보나 마나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경우를 저는 친문 세력이 가장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개헌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예. 있잖아요. 예. 응?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친문 세력도 지금 그냥 무조건 개헌은 안 된다고만 얘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예. 이 친박을 소외시켰던 이 현재의 탄핵 국면이 네. 만약에 개헌 국면으로 넘어갔을 때 친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걸 지금 제대로 플랜 그 다음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으면 예. 이 다음에는 친문이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앞으로 그 전국 전개를 예. 그 조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공모자, 최순실의 공모자, 그러면서 피의자로서 신분을 밝혔었는데, 자,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박 들어봅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사실 어제까지도 어떤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없다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결국엔 뇌물죄에 대한 방어 논리를 이런 식으로 펼 게 아니냐 이런 관측 나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예,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예, 대통령으로서는 미르자 문화융성 창조경제에서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공무집행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공무집행인데 그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 자기가 좀 아는 사람들이 내가 주변을 좀 관리 못하는 바람에 예. 그 사람들이 호가호위하면서 뜯어먹은 것이다. 예. 이게 요지거든요. 예. 그리고 나는 일체 어떤 사익을 취한 바가 없다. 예.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특검에 갔을 때 방어선을 치는 겁니다. 아. 실제 보면 그동안 검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난주 예. 또 그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만신창이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거의 뭐 진짜 뭐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놨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지금 보면은 피의자로서 그 당시에는 조사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권을 전제로 한, 아니 이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출을 전제로 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어권을 갖다 제대로 행사를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 특검에 갔을 때도 예. 혹시 혹여라도 예. 탄핵 소추가 의결돼서 탄핵 심리 과정 갔을 때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정책을 나의 어떤 정치 철학을 갖다 편 것이고 예. 여기에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예. 그러니까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많이 비난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겠습니다만 예. 법률가적 입장들, 법률가들한테 자문을 좀 구해봤어요. 네. 이거는 예. 그야말로 탄탄한 방어 논리의 진치를 갖다 구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본인은 어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보면 탁 대통령이 저 말씀 끝나고 한 5분간 말씀 끝나고 네. 나가려 하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대통령 했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범관계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체 거기 답변을 안 하면서 네. 뭐라고 그러냐니까 이번에도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했고 나가고 난 다음에 배성래 등 그다음에 홍보수석 등 예. 이런 분들이 얘기했죠. 다음 주 정도에는 대통령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출입기자들하고 좀 장시간 네. 대화할 시간이 있다. 뭐냐니까 이제는 이제 검찰 수사는 일단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마 뭐 특별검사 예. 임명하지 않겠어요? 임명되면은 내일 12월 2일까지 금요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예. 임명되면 검찰은 그동안 수사했던 걸 다 짐 싸갖고 넘깁니다. 예. 특검에다가. 넘기면은 특검은 임명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면 준비 기간을 거칩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 물론 준비 기간 중에도 일부 수사는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20일 준비하기도 사실 뭐 사무실 구하고 바쁘지 않겠어요. 아유, 그럼요. 그동안의 검찰 자료 또 다 읽어야 다 되고. 취합해서 예. 소팅해야 되고 그 사이에 보면 다음 주면 딱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으로 봐서는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의 공백기입니다. 예. 이때 본인이 아마 본격적으로 다음 주 정도 되면 그동안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 심전 7시간 이야기, 청와대 7시간 예. 이야기부터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일단 탄탄히 준비된 나름대로 예. 방어 논리를 치면서 그다음에 뭐랄까 나름대로 뭐 반격은 아니지만 예. 어떤 방어에 뭐 들어갈 것 그런 것이 지금 명약 관하에 보여요. 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는 하야에 대한 민심에 결국은 하야를 하셨는데 바로 짐 싸서 이화장을 갔더니 그 뒤로는 또 국민들이 좀 굉장히 좋아하는 듯한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나타냈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은 뭐 기소가 안 됩니다만은 여하튼 내년 6월이든
그때와- 4월이든 퇴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이 예. 우선 그때는 뭐 여론이라는 걸 사실 측정할 그 정확한 뭐 과학적인 기법은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사실 별로 경험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선시대 뭐 왕조적인 이런 관념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하. 더군다나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랬어요. 예.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그 이기붕, 박마리아 뭐 예. 이런 그 사람들하고 그 아부 좋아하는 주변의 관료들한테 둘러싸여서 연세도 많고 예. 이러니까 그 더군다나 뭐 한국말도 좀 서툴고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막 약간 아마도 이승만 대통령은 잘 몰랐을 것이다. 하하. 이런 그 국민들의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예. 본인이 또 깔끔하게 사실은 정리를 했잖아요. 예. 내가 국민이 원하면 물러난다. 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의 그 동정심? 국민들의 어떤 동정심 같은 것이 예.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뭐 구속하라 뭐 이런 얘기는 없었다는 예, 거예요. 예, 그때는. 예. 자, 근데 지금은 달라요. 어허.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관됐다는 게 적어도 네. 대통령 부인하고 있지만 예. 적어도 최순실 씨 공소장이나 이런 데 보면 명확하게 있고 그렇죠. 안종범 전 수석의 다이어리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정호성 정호성 전 비서관의 비서관의 휴대전화 이런 데 육성 자체가 녹음이 돼 있어요. 예.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단 말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돼 있다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부분조차 지금 인정하고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명확한 증거도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받고 예. 거기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받아라 하는 여론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커요. 그렇죠. 자,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앞으로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태도를 취하고 헌재에 가서도 나는 하여튼 계속 사실관계에 가서 다투어야 되겠다라고 네. 하면 이런 여론이 제가 보기엔 줄어들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없으면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가서 네.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얘기했던 뭐 하야후 망명이나 예. 아니면 뭐 그 후에 물론 뭐 법률적으로 또 사면 받을 방법도 없어요. 법이 죄가 확정된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나 다른 정치적인 해법들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 끝부분도 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평행이론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